그거는 말씀 그대로 보험이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내 땅. 이건 내 땅인데 이거 어떻게 했냐. 왜 네가 내 땅에 있냐, 아니면 또 내가 혹시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그때 알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타이틀 뭐 최근에도 뭐 또 한번 좋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죠? 가장 또 최근에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저희가 싱글 패밀리 레지던스 말했잖아요. 근데 네. 또 다른 이제 뭐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집문서라고 불리는 서류에 그 집과 그리고 파킹 스페이스 같이 딸려서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예. 어사인된 파킹이 어딘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네. 어떤 파킹 랏이 네. 그 프로퍼티 속해 있는지 등록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파킹 스페이스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나중에 파실 때 원래 있던 파킹 스페이스를 제대로 컨베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네. 있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빌더로부터 그 콘도미니엄 구입하실 때 네. 파킹 스페이스가 잘못된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다른 그냥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쓰라는 그냥 다른 거를 쓰시다가 그 잘못된 디드를 수정하지 않으시고 계속 15년 이상 그걸 써오시다가 나중에 파시려고 하니까 그 잘못되어 있는 걸 발견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네. 그리고 디드라는 집문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다시 번복한다는 게 지금 와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분은 결국은 그 셀러와 바이어가 그 파킹 스페이스를 놓고 가격을 흥정하고 결국은 만불을 셀러와 바이어에게 파킹을 사주는 조건으로 이제 클로징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파킹을 포함해서 지금 집을 구매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손해잖아요, 명백한.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실 디드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그거는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 것도 커버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 요건은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인 경우에는 그 뭐 거라지가 붙어 있다든가 차고죠. 차고가 붙어 있다든가 바로 앞에 타운하우스인 경우에는 앞에 땅 뭐 파킹lot 2개가 내 거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콘도미니엄 즉 이제 아파트 콘도죠. 그런 경우에는 내 주차 공간이 정확하게 집문서에 표현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왜냐하면 도대체 어느 넘버가 내 건지를 모르니까 그게 표현이 안 되는 이상 누가 증명해 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설사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남이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등기보험, 흔히 말하는 타이틀 보험을 들게 되겠는데, 잠깐 이제 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올게요. 이 등기보험, 이게 물론 미국의 큰 보험, 타이틀 보험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등기보험이 뭐 변호사님마다나 회사마다 많이 다른가요? 지금 미국에 되게 여러 개의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는데요. 크게 뭐 First American, Old Republic, Stewart Title, 뭐 Chicago Title, Fidelity Title 요 한 5개 정도가 가장 큰 인슈런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게 그럼 비용은 다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비용은 회사마다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집값, 그리고 오너스 펄러시는 집값에 따라서, 랜더스 펄러시는 론 어마운트에 따라서 조정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샵어라운드 하실 필요는 굳이 없으세요. 인슈런스 그 비용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보험회사들의 레이트는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 지금 박 변호사님이 쓰고 계신 타이틀 회사에서는 알아서 좋은 회사의 레이트를 가지고 있으니 그냥 변호사님만 믿고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죠. 네, 나름 지금 뭐 세라박 변호사님과 함께 인터내셔널 타이틀 앤 에스크로의 대표님이시고요. 지금 집 소유권 그리고 등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등기보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들이 크게 설명한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도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계속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한국과 현저하게 다른 것은 뭐 절차상의 이유는 한번 중간의 과정에서 등기 보험 회사 즉 아니면 등기 회사에서 타이틀 회사에서 중간에 파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해주시고 돈도 사실 그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돈 모아서 잔금 처리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그게 한국과 다른 점이고 가장 다른 점은 이제 등기 보험이 있어서 사실상 오늘 사인하고 집에 가시면 마음 편하게 집을 발 뻗고 잘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린 게 바로 보험이었고 사실 우리가 이제 굳이 끄집어내서 옛날에 있던 얘기를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많이 없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와 어떤 다른 프로세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어가 셀러한테 직접 돈을 송금하는 한국과 달리 어떤 잘 모르는 본인이 처음 들어본 회사, 왜냐하면 보통 타이틀 회사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잘 모르는 회사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것이 타이틀 회사라든지 변호사 회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인슈런스가 3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 인슈런스, E&O, 그다음에 피델리티 인슈런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 프로텍트를 인슈런스를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진짜 돈이 어떻게 뭐 잘못된 경우에 저희 인슈런스를 클레임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 스테이트에서 다 그렇게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돈을 보내실 때 내가 이런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도 되나라는 걱정을 안 그렇죠.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집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도 사실상 제일 많은 질문이 1년에 또 두세 번씩 한국에서 전화 오는 질문이 저는 뭐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은 당연히 없고 그냥 한국에 여권밖에 없는데 집 구입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죠. 네, 그럼요. 지금 이제 외국에 특히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여러 해외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련된 법률들이 한국에 이제 제정이 돼서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셔도 이제 미국에 이제 집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펀드를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게 이제 보내실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만 제출하시면요. Verified Contract만 제출하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미국에 있는 누구 친척의 어카운트 돈을 보내셨다가 그분을 통해서 타이틀 컴퍼니를 보내시는 것보다 더 안전하신 방법은 한국에서 바로 타이틀 회사로 송금하시는 게 더 안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인슈런스로 이제 프로텍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선생님께서 돈을 루즈하시는 경우가 없이 이게 가장 큰 확률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친척들은 돈을 보내서 돈을 떼시는 경우가 되게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미니마하시는 거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 전달이 안 된 경우.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지금 이런 등기보험회사 인터내셔널 타이틀 앤 에스코로 같은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만일에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제가 그날 꼭 가야 되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위임장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럼요. 이제 바이어께서 지금 본 유구 에이전트 혹은 또 다른 저희 뭐 회사인 다른 변호사님들을 이제 뭐 POA 파워 버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대리인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제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공증받아 오시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도 사실 미국까지 굳이 안 오셔도 클로징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죠. 네. 심지어 파는 것도 문제가 전혀 그렇죠. 없으잖아요. 괜히 여기 와서 뭐 줘야 되고. 참 하나 신기한 거는 뭐 신기하다기보다 집을 이제 우리 이민사회에서 파실 때 보면은 사실 집 사실 때 소리 얼마나 많아요. 한 70장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잘 둬야지 하는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거 안 두셔도 집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미 구청에 등록돼 있고 또 등기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팔 때도 문제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종이 한 장 없어도 그죠? 네, 클로징 끝나시고 저희가 하는 게 등기 업무잖아요. 네. 이제 그 디드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마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집을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사하시고 이러시면서 그걸 분실하는 경우도 많으시고 네. 아니면
전에 타일 컴퍼니 받지 못했다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클로징이 끝나자마자 타일 회사에서 이제 인슈런스와 함께 보내드리는데, 사실 그 디드, 가장 중요한 서류 디드라는 거는 저희가 클로징과 동시에 콜트에 보내서 바로 24시간 안에 리콜링을 하기 때문에요. 콜트에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우선시 되기 때문에 네. 본인들께서 직접 안 가지고 계시다고 내지는 혹시 잊어버리셨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니, 뭐 저도 보니까 집 샀을 때 서류는 정확하게 그 해 말에 그 회계사 만나서 세금 보고 하실 때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모르다가 그쵸. 가끔은 라면 드실 때 밑받침으로 많이 쓰시다가 또 라면 국물이 묻으면 그때 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이름은 이제 타이틀 회사, 등기 회사라고도 표현하고요. 주로 타이틀 회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전문 용어로 쓰기도 하고요. 또 소부 쪽에서는 에스크로우 회사라고 쓰기도 해요. 그 뜻이 뭐냐면 중간에서 업무를 진행하니까 이제 그 에스크로우라는 말을 또 쓰는 것 같아요. 묶어놓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과 다른 점은 내가 집을 살 때 돈은 셀러로 직접 전달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타이틀 회사에 들어갔다가 타이틀 회사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 집 팔 때 보면은 우리 그 복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비도 이 타이틀 회사에서 다 제하고 서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분들, 한국에서 파시는 분들 질문이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지불을 할까요? 이러는데 그 다 포함이 돼. 얼마 전에 그런 이메일 하나 받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도 이걸 처음부터 다 좋게 설명하면 좋은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박 변호사님 만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운영해왔던 모든 인터뷰 상황은 팟캐스트에 다 올라가져 있고요. 승경호 부동산이나 승경호라고 팟캐스트에 타이핑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이 워싱턴 사회에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의 좋은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박 변호사님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눈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박 변호사님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그 한인 이민사회에 대해서 혹시 답답하신 점이나 또 이 얘기는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네. 정말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서 저의 이 법적인 거와 관계 없더라도 네. 저한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면 아무래도 언어적인 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 경우에 근데 이 집에 관련해서는 항상 저는 전문인을 꼭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동산을 보통 선택하실 때 저희는 이제 매달 몇십 수십 개씩 이제 클로징을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선정하셔가지고 에이전트 선정하셔가지고 좀 손해를 보시는 경우를 제가 봤을 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경험이 네. 많고 좀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야지 그런 분 선택하셔가지고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 있어서 손해 보시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하여튼 모든 일이든지 정확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제일 중요한 이민 생활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사시게 되는 직구매에 대해서는 전문인과 만나서 꼭 상담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좋은 시간 박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